자, 안녕하세요. 남원준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수업이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Specialized Consecutive Interpreting, 전문 순차 통역이라는 교과목으로 개설이 됐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반드시 어떠한 전문 영역이라든가 혹은 순차 통역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한 좀 제 의견, 의지, 뜻을 좀 담아서 한번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과목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Translation and Interpreting을 유럽 학계에서는 특히나 그냥 줄여서 기니까 TNI라고 불러요. 번역 통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어에서 발음하는 게 번통역보다는 통번역이 발음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번역이라는 말을 좀 더 앞에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translation이라는 것이 이 대문자 T로 하면은 translation, 문자로 하는 번역과 interpreting, 구어로 하는 통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통번역이라는 말을 대문자 T의 transl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대문자로 안 하고도 전체 통번역을 다 아울러서 지칭할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학계에서는 대문자 T는 통번역인 거죠. 소문자 T는 번역만 가리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유럽의 경우에서는 소문자 T는 문서 번역만 일컫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잘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할 때는 통역을 같이 아우르기도 해요. 그러한 배경하에서 translation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interpreting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translation과 구분돼서 translation and interpreting으로 독립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서 translation이 여전히 먼저 나오지만 interpreting이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 있겠고요. 그러한 그 취지. 또 하나는 실제로 translation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학생일 때는 문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을 좀 들일 수 있고 구글링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번역이 좀 진입장벽이 좀 낮죠. 근데 실제로 통역은 어렵고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떨리고 막 그 엑스트라 팩터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회에서 해보면 번역이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번역이 훨씬 더 남죠. 그리고 평가라는 것도 나는 몇 년 전에 한 번역인데도 지금에 와서야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번역이 더 어렵다라고 세월이 가면서 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nslation이 먼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생각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번역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통역만 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더 쉽고 어렵다가 없어요. 둘 다 고유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다 존재하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일 때는 번역이 좀 더 진입장벽이 낮다고 느끼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졸업해서는 그렇지 않네. 번역이 어려운 점이 많네. 통역보다 더 어려운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번역이 이런 점에서 참 어렵네. 이런 걸 절감하게 될 거고요. 학생일 때는 예컨대 저 같은 경우 한국어는 그래도 모국어니까 좀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리고 틀리면 뭐 그 정도 틀리면 어때?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니까 좀만 틀려도 주눅이 들고 그래서 영한이 쉽고 내가 표현하는 언어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한영은 어렵다 이렇게 느끼기 마련인데요. 졸업하고 나면 오히려 거꾸로가 되더라고요. 한영이 쉽다. 왜냐하면 나의 영어는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 생각이 들면 한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연사자는 원저자든 간에 매우 어렵게 쓰던 쉽게 쓰던 간에 나는 내용을 이해해요. 그리고 늘 나의 영어 실력에 맞춰서 그걸 표현해요. 그리고 그 영어에 맞춰서 평가를 받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접수받는, 수용하는 입장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난이도가 덜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히려 영한이 어렵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영어의 세계가 워낙, 한국어도 그렇지만 워낙 넓어서 내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어떻습니까? 이제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죠. 예전에 아랍인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하는 언어다. 그래서 링구아 프랑카라고 부르면서 그게 마치 하나의 라틴어가 그랬던 것처럼 만국 공용어, Universal Language를 가리키는 용어가 됐어요. 링구아 프랑카가. 근데 영어가 새로운 링구아 프랑카가 됐죠. 새천년을 맞이한 20년 전에 이미 2000년 그때에 이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수의 총합, 뭐 영국인, 미국인, 뭐 호주인 다 합친 수보다 영어로 그래도 길을 물어보고 어느 정도 떠듬떠듬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수가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로 어떻게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는 이제 모국어 사용자들만의 언어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졸업해서 보니까 인도인이 하는 영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프랑스인이 하는 영어. 학교 다닐 때는 특히나 우리는 이제 토익의 미국인들의 딱 친절한 발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세팅에서 하는 영어. 그래서 listen carefully 뭐 이런 식의 영어에 친절하게 온실 속에서 듣기를 연습했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나 미국인들 90년대 식자층 사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말을 빨리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유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아는 용어이고 익숙한 미국인들의 발음이어도 너무 말이 빠른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영사자들은 준비해 오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일본인이 하는 영어, 중국인이 하는 영어. 그래서 제일 친근한 영어는요. 한국인이 하는 영어였어요. 우리 콩글리시가 아니더라도 잘하는 영어여도요. 한국인들의 그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연사자의 배경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억양이나 발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노출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러한 배경의 영어 사용자들의 영어의 억양과 발음을 경험해 봤느냐. 한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제일 많이 경험해 봤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일본인들, 그래도 같은 동양어권이라서 그런지, 그 다음 중국인들, 예. 그리고 프랑스인들. 제일 어려운 코스가 인도인들. 왜냐하면 인도인들은 언어가 워낙 많아서 그들끼리도 영어로 소통을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본인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생각하면서 해요. 그래서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에 자신감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하시잖아요. 그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통역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인도인들은 워낙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발음으로 말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IT예요. IT 강국이니까 인도인을 위해서 통역을 하는 경우는 그 인도인은 IT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IT라는 매우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빠른 영어로 그것도 익숙치 않은 발음과 억양으로 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딱 익숙해졌다 생각해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난 코스는요. 원어민이 하는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도 어렵고요. 말도 빨리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idiom, fixed expressions를 자유자재로 막 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생각하고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번역이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졸업 이후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번역이 훨씬 어렵거나 또 통역만큼 어렵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영한이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영한이 훨씬 어려워져요.
그러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조금 뒤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칠게요.